안녕하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마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텐데요. 어차피 사고 잘 안 나는데 제일 싼 걸로 할까? 책임보험만 들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보험료가 확 내려가니까 솔깃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정말 괜찮을까요? 그리고 혹시 지인이나 회사의 차량을 운전하시면서 보험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 또는 안타깝게도 사고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겪으신 피해자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영상 꼭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보험입니다. 이건 나라에서 운전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책임은 져라 하고 법으로 딱 정해놓은 말 그대로 의무보험입니다.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의 피해, 사람 다친 것, 차 부서진 것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까지만 보상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종합보험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는 아닌데요. 하지만 거의 모든 운전자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훨씬 큰 손해까지 보장을 해주고, 거기에 더해서 내 차가 망가진 손해, 자기 차량 손해, 흔히 자차, 그리고 운전자인 내가 다쳤을 때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보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냥 보장 범위 차이네 싶으실 텐데요. 진짜 중요한 차이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줄여서 교특법이라는 법 때문입니다. 원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교특법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러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아주 중요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면제가 될까요? 교특법 제3조와 제4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특법 제3조 이 조항의 핵심은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서 설명할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 등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특법 제4조 보험가입 특례, 교특법 제4조는 종합보험을 가입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험가입 특례란 사고를 낸 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특법 제3조에서 말한 사고,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을 제외한 부상 및 재물 손고의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즉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가 아예 기소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종합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다면 중대 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에 피해자와 따로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데요. 이것이 교특법이 종합보험 가입자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거나 안타깝게 운전자 연령 또는 범위 위반 등으로 종합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특법 제4조의 보험가입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같은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가벼운 접촉사고로 사람이 다치기만 해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보험 상태는 어떨까요? 이건 책임보험 미가입 자체만으로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교특법 혜택은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럼 책임보험만 있거나 아예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뒷감당은 어떻게 될까요? 피해를 입으신 분은 당연히 병원 가서 치료받고 망가진 차도 고쳐야 하잖아요. 요즘은 피해자분들도 정보가 많으셔서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십니다. 피해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있는 자동차 상해 또는 무보험 차상해 특약을 먼저 이용하게 됩니다. 이걸로 일단 필요한 치료비나 합의금을 피해자 본인의 보험사로부터 먼저 받는 거죠. 이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나 보장 범위와 상관없이 피해자는 이렇게 먼저 구제받을 길이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본인 보험사를 통해 합의하고 사건이 종결되면 다행이지만, 가해자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정말 10원 한 장 빼놓지 않고 가해자에게 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지급하고 후에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것을 뉴스나 인터넷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바로 구상권 청구라고 부릅니다. 보험사는 얼마를 청구할까요? 단순히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만 청구할까요? 아닙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부를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 전액, 입원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손해,
만약 크게 다쳐서 장애라도 남으면 평생 일해서 벌 수 있었을 소득, 위자료, 소정의 향후 치료비가 지급되었다면 향후 치료비에 대한 비용을 말이죠. 이게 진짜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될 수 있어요. 사고가 조금만 커져도 수천만 원은 기본이고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수억 원짜리 구상금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보험사가 지급한 돈을 가해자에게 다시 받아내는 구상권 행사는 아주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책임보험 한도가 있지 않냐? 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책임보험도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한도가 있습니다. 사망 또는 심각한 후유장애 1급 기준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시 1급 기준 최대 3천만 원, 자동차나 물건 손해 최대 2천만 원.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쳤을 때의 한도를 잘 보셔야 합니다. 부상에 대한 책임보험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지만 이건 가장 심각한 부상 1급일 때의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부상의 심각성에 따라 상해 등급 1급부터 14급을 나누고 각 등급별로 보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목이나 허리 염좌 같은 경우는 보통 상해 12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12급 부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부상보험금 한도액은 120만 원입니다. 이는 해당 등급의 부상에 대해 지급될 수 있는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발생한 손해하액에 따라 결정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12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실제 치료비가 15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에서는 상해 12급 한도인 120만 원까지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책임보험의 한도가 명확한데 만약 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이 한도를 훌쩍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의 진짜 고통이 다시 시작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장 치료도 받아야 하고 손해배상도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의 책임보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이때 피해자는 앞서 언급했듯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무보험 차상해, 특약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보험 차상해란 가해자가 보험이 없거나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피해자 본인의 보험사가 먼저 약관에 따라 보상해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그 돈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안타깝게도 무보험 차상해 보험금을 받을 때 약관상 그 금액만큼 전액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얼마를 받았든 그 형사합의금은 사실상 보험사가 가져가는 셈이 됩니다. 물론 이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몇 가지 법률적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내용이 좀 복잡해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무보험 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될 때는 일반적인 차대차 사고의 대인 배상 합의에 비해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액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라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지급한 돈 전액인 치료비, 합의금 등을 가해자에게 다시 구상 청구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책임보험 가입자가 낸 사고가 항상 경미한 염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골절 사고도 흔하고 심하면 피해자에게 평생 후유장애가 남는 큰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클수록 치료기간은 길어지고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피해자가 언제까지 얼마의 치료를 받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게 얼마의 구상금이 청구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훌쩍 넘는 수천만 원, 심지어 억대의 구상금이 청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만약 피해자의 부상이 염좌처럼 비교적 경미한 정도라면 한 가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는 일반 건강보험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염좌 같은 경미한 부상이라도 치료가 길어지면 예상보다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치료가 너무 길어지고 구상금이 커지기 전에 피해자 측과 조기에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험사에서 지금까지 지불 보증한 치료비, 전액과 별도로 형사합의금 땡땡원과 민사합의금 땡땡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 조건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종결하고 향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금을 제한해 볼 수 있겠죠? 이 방법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보험회사에 변제하고 피해자에게는 형사 및 민사 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는 합의금을 온전히 확보하고 가해자는 향후 더 커질 수 있는 미래 치료비 포함 구상금 부담을 현재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상금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여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그 아니란 생각이 나와 내 가족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책임보험과 무보험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사고를 낸 가해자분들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보험 가입의 필요성, 구상 청구의 무서움,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링크를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오픈 채팅방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